한때 선진국이라 불리던 나라, 캐나다의 토론토. 그곳에는 수십 년간 죽어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살리기 위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세계 최고의 환경공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악취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도심 하천 복원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국도, 일본도, 그 어떤 선진국도 성공하지 못한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구 반대편의 한 나라가 전 세계가 비웃는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68년간 단단한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던 죽은 강을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달리던 서울의 심장부, 고가도로를 폭파하고 그 자리에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MIT, CNN,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자살을 선택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모두가 죽었다고 말했던 그 강에서 기적이 피어났습니다. 환경 선진국 캐나다를 충격에 빠뜨리고 전 세계 도시 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적. 이것은 서울 청계천의 실화입니다. 2003년 가을 캐나다 토론토 시청 환경위원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단상에 오른 환경부 차관의 입에서 절망적인 선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돈강 복원 프로젝트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천문학적인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첨단 정화 설비, 미생물 투입 시스템, 온갖 화학 처리 공법까지 총동원했지만 강은 여전히 검붉은 물을 토해내며 죽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직접 돈강을 찾아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강물을 뒤덮은 쓰레기 더미. 그곳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절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한 시민은 텅 빈 눈으로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물장구를 쳤어요. 이젠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도시 전체를 짓누르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토론토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수십 년 투자의 비참한 결말, 돈강은 여전히 죽어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환경 투자는 세금 낭비라는 낙인이 찍혔고 캐나다의 환경 산업 전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간 돈강 복원을 연구해온 토론토 대학의 한 노교수는 지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심 하천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것은 신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이 빚어낸 환상입니다. 캐나다 사회 전체가 환경 복원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2005년 9월 시애틀에서 열린 국제환경학회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 사례 한국 대표단의 발표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청계천의 복원 전후 사진이 나타나는 순간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고가도로가 굉음을 내며 무너지고 그 자리에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68년간 콘크리트에 묻혀있던 하천을 되살렸습니다.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다니던 도로를 철거하고 2년 반 만에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회의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MIT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세계적인 대도시 한복판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일본 도쿄대 교수 역시 의문을 표했습니다.
도쿄조차 수십 년간 실패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겁니까? 한국 발표자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기술이 아닌 자연의 회복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죽었던 강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새들이 날아들었으며 심지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까지 발견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이것은 먹이사슬 전체가 완벽하게 복원되었음을 의미하는 기적과도 같은 증거였습니다. 학회가 끝나자마자 CNN과 BBC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죽은 강을 2년 만에 되살린 도시, 서울, 한국의 환경 기적, 세계가 주목하다.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청계천의 사진과 함께 강렬한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서울, 17만 대 차량의 도로를 허물고 미래를 선택하다. 하지만 캐나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분명 과장된 언론 플레이일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저는 어쩌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착각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2006년 봄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한때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시를 짓누르던 그곳에 정말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아이들은 물에 발을 담그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 떼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청계천 복원팀을 만나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의 핵심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고 자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캐나다가 수조 원을 들여 설치한 최첨단 나노필터, 자외선 살균 시스템, 오존 처리 장치, 그 모든 것을 서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한강의 깨끗한 물을 끌어와 흘려보내고 자연의 자정 능력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예산이 부족했기에 가능했던 역설적인 성공이었습니다. 돈과 기술이 부족했기에 그들은 가장 근본적인 해답, 즉 자연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쓰레기를 줍고 식물을 심고 하천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교통대란과 장사 실패를 우려하며 격렬하게 반대했던 주변 상인들은 이제 몰려드는 관광객들 덕분에 3배나 늘어난 매출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상권은 서울에서 가장 활기찬 공간으로 변했고 부동산 가격은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환경을 살리니 경제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2007년 4월 마침내 결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계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에 수달 가족이 포착된 것입니다. 어미 수달 2마리와 새끼 3마리가 물속에서 장난치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모습.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의 귀환은 죽었던 강이 완벽하게 부활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캐나다를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실패했던 일을 한국은 불과 2년 만에 그것도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서구 사회의 오만함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2008년 우는 청계천을 전 세계 도시 재생의 새로운 표준, 글로벌 스탠더드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세계적인 도시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 토론토 시의회는 돈강복원, 청계천 모델을 전면 도입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진국 캐나다가 한국에게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와 청계천 끝자락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흐르는 물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여기가 시끄럽고 더러운 고가도로였지. 이젠 천국이 따로 없어.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노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자연이 돌아오니 사람도 행복해졌어.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높은 GDP나 화려한 기술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의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임을 청계천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에만 의존했던 우리는 실패했고, 자연을 믿었던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통제하려 했던 우리는 길을 잃었고, 기다릴 줄 알았던 한국은 미래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혜가 담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